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냥 무지의 결과지요. 근데 무지의 결과로 넘기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고요. 저는 이거 확신범이야, 윤석열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야.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윤석열을 이해하려고 윤석열 정부야 윤석열 정권에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게 다 이해가 너무 황당하니까는 이해하려고 그렇게 무지의 애를 쓰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너무 그러니까 예상을 빗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워싱턴 선언 봐보세요. 워싱턴 선언을 보게 되면요. 이 윤석열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자유, 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하고 연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계 자유를 외칩니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하고 그러니까 합의 본 것도 좀 뭡니까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중국해서 대만 해협도 넘어서 남중국해까지도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국이 그러니까는 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도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미국과 함께.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자유의 수호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식이 그거잖아요. 세계 자유의 수호자 이 용어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연대 그 연대라는 건 뭡니까요? 그 미국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하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연대가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연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연대는 뭐냐면은 예? 소위 말해서 바이든의 소위 말해서 뭡니까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우방 국가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이 헤게몬을 유지하는 전략이요. 이것의 윤석열 버전인 거야. 윤석열 버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 연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말 리스크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잖아요. 말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들이든 어떤 직장이든 간에 점심을 같이 먹고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잠깐 점심시간이 아주 남았을 때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하는 농담들이 있잖아요. 가벼운 말들. 근데 그 말들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뭐서 주워두는 얘기라든가 왜 가볍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이너서클 안에서요. 예? 이 양반은 검사 시절 때 예? 서초동 그쪽에 가서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동료 검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와서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했던 얘기를 지금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서라든가 국내에서 그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 떠들어대는 거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버릇이야. 이 버릇이 왜 생겼는지 좀 잠시 얘기할게요. 이게 검사 직업병입니다. 검사 직업병이야. 예? 이 양반이 최근에 그 대통령실 앞에 파인그라스라고 뭐 거기서 이제 오찬 기자간담회 가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발언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빠르게 교육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이거잖아요. 근데 교육 규모가 줄어드는 거 가지고 중국이 지금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크게.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습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적대 행위만 안 하면은 지금 이 교육 규모 줄어드는 거 이런 거 다 풀어나갈 수 있다.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요? 예? 중국이 아쉬운 겁니까 지금요? 예?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계약도 잘 안 지키고 예? 그리고 상호 존중도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적대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 경제 관계가 깨졌다 이거야. 예? 아니 교육 규모 줄어든 게 지금 중국이 아쉬운 게 있냐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툭 뱉어요. 대통령의 발언은 있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 국가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요?
또 하나가 그날 같은 날에 워싱턴에서 미국 만나가지고 핵협의그룹 NCG 창설하고 전략 핵 잠수함 이런 걸 강화하는 것을 한 이유가 이게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그 합의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는, 예? 반발을 어떤 점에서 반발을 하는지 제대로 이 분간을 못하고, 이 책임은 중국의 책임이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북한 제재에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안 하니까는, 예? 중국이 북한 제재를 제대로 안 하니까는, 안 하고, 중국은 국제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거야.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제재는 국제법인데, 이거 국제법이죠. 유엔에서 정하는. 근데 이거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 했어. 그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바로 반박 성명을 냈죠.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미국에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안보리의 이 결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도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성의를 표현하고 진도가 나가게 되면 제재 완화를 그러니까 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북한 제재와 관련돼서 결의한 그 기초가 되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호입니다. 이거 찾으면 다 나와요. 거기 13항을 보게 되면요. 거기 한 16개인가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13항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고 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시킨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거는 북한에서 가는 건 되게 뭡니까? 한미 연합훈련 해가지고 걔네들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전쟁훈련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긴장 강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이렇게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을 제재하기로 한 거야. 예? 그 다음에 뭐냐면 15항을 보게 되면요. 이 규정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서 시점에 필요에 따라서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이걸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때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뭐 이렇게 폭파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제재를 안 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가 지금 북한의 논리를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중국도 거기에 그러니까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재하는 조항만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국제법을 안 지키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입에서 얘기 나오니까 중국이 대번에 반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핑계 주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이 핑계를 안 주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직업병이라는 게 생긴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직업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내가 그 직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분이 한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 선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하는 말투가 꼭 초등학생한테 하는 식으로 말투를 가끔 이제 간다 이거예요. 나를 학생 취급하는 느낌이 들게 뭐 이런 농담들이 있거든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대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가다 보니까는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종의 직업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검사의 직업병은 뭘 것 같습니까? 검사, 특히 한국 검사는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업이 뭐냐면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범죄자와 비범죄자. 예? 흑백이죠. 범죄자는 악이고, 비범죄자는 선이고, 흑과 백이죠. 이분법적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 검사는 거기다가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는 범죄 혐의자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막말로 말해서 범죄 혐의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예? 소위 별건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소위 먼지털이 해하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를 그러니까는 범죄 혐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검사는. 예? 한국 검사에 대한 이 견제하는 적이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검사는 뭐냐면요. 자신이 세속세계에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의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집행하는 사람이잖아. 벌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속세계에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검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검사가 그러니까 법을 어긴 이제 이런 의혹을 받으면 있잖아요. 검사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를 눈앞에 제시하지 않으면요. 먼저 거짓말합니다. 부인을 해요. 얘네들은 검사들은요. 하나부터 10명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딱 어떤 의혹 받을 내가 그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검사 못 봤어요. 다 살면서요. 둘째, 그러다가 이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유도합니다. 소위 이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소위 쌩 까는 거죠. 그리고 걔 무시합니다. 무시해.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면 바로 수사가 들어가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식구인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을 자기에 대해서 예? 소위 검사 일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들 가져도 하나다 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거가 나와도 걔 무시하잖아요. 셋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따지면은 대충 수사하다가 깔아뭉개버립니다. 대충 해버려. 예? 그리고 덮으려고 하고 적당히 하다가 예? 그러다가 그걸 막 따지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게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한동훈이 요새 하는 표현이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지난 일이다. 그러면서 2차로 또 개무시하죠.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모습이잖아요. 실체잖아.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에 9월달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뉴스버스가 최근에 보도한 것 따르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예? 이게 그러니까 드러났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을 해준 거예요. 거기 김만배 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뉴스버스가 김만배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해 가지고 특종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우회 주가 조작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 매입한 거 이게 선거 과정에서 해명이 모두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뇌물도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잖아요. 예? 셀카 이제 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이걸 가지고 질문하니까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지난 일이라면서 이러고 앉았잖아요. 한동훈은요. 이게 검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의 특징 3가지 특징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처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검사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경찰이 안 해도 검사가 명령에 강제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들 기소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시행을 하죠. 기소권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권한을 자기들 개인적인 특혜를 넘어서 예? 자기들이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뭐 막말로 말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도 자기가 그 특혜를 있기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을 하죠. 예, 동료 검사들이 안 하니까는. 근데 이걸 넘어서 특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개의치 않죠. 예? 폭력적으로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좌표를 찍은 사람에게는 없는 범죄도 만들고
별건 수사, 이른바 먼지털이 수사죠. 이것도 서슴지 않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그래가지고 자살도 하는,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 결과 국민들이 사법질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자신이 사회질서와 기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실은요. 사법질서가 부정당하면은 그 나라의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검찰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 하게 되면 굉장히 경멸조의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경멸조. 정치 검찰에게 뭡니까? 개인 혹은 조직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검찰 권한을 폭력적으로 남용하는 이 집단을 정치 검찰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정치 검찰을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유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정치 검찰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 개의치 않잖아. 개의치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거야, 평생을. 그러니까 자신들을 세속세계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당연하죠. 아, 우리를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무도 그러니까 건들 사람 없어. 우리는 단지 뭐냐면 남을 재판만 할 수, 남을 우리는 뭐냐면 재단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시중에서 이재명이 중대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 지네들이 막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중대범죄 혐의자라 그 낙인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 혐의자로 둔갑시킬 수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러고 나서 뭐냐면 쟤는 중대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쟤는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쟤는 흑인 거죠. 백이 아니라.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한 거잖아. 국민들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은 이렇게 결정한 것을 언론들이 뒤에서 뒷받침하잖아요. 뒷받침해주고 앉았잖아요. 예? 검찰이 잘못했다고 나오더라도 언론은 보도 안 하잖아. 예? 안 하잖아. 그렇죠? 썩어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윤석열이 강조하는 연대라는 것은 자유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연대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규칙,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이 사람은 뭘로 보냐면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 규정합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예?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제압을 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 연대가 바로 이 연대예요. 국제사회 연대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세계의 자유의 수호자. 내가 거기에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예? 우크라이나, 대만, 온갖,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역, 여기서, 예? 전역에서 자기가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인 겁니다. 반공주의야. 네? 반공주의인 거죠. 반공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반공주의는 이분법 흑백 논리입니다. 네? 이분법은 흑백 논리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해가지고 자유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산당을 인정하는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 공산당이라는 정당을 인정, 그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거의 빨갱이들인 거야. 그걸 인정하는 국민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윤석열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자유 수호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미국이었잖아. 이게 세계 경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보안관이다. 해가지고요. 자기도 거기에 그러니까는 세계 경찰 놀이에 뛰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게 중국은 또 하나의 악이고, 선과 악으로 구분할 때 악이고, 흑인 거야. 흑과 백에 있을 때 흑인 거예요. 왜? 북한이 악이거든. 반공주의에서 볼 때는 악이잖아요. 미국은 선이고.
따라서 미국이 만든 규칙과 질서는 다 이건 정당한 거야.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대상들은 악인 거야.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러니까 악인 거야. 마찬가지로. 북한처럼. 예? 윤석열의 이런 발언들은요, 이런 사고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워싱턴 정치인이나 일본 구구 정치인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은 국제법을 안 지키고 앉아있는 거야. 왜? 내가 악으로 규정한 북한을 제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쟤도 그러니까 북한과 비슷한 악인 거야. 예? 그리고 우리 큰형님인 미국이 제 악이래. 그래서 중국을 그러니까는 제재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그걸 했을 때 거기에 나도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에 그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검사를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쭉 하면서 생긴 윤석열의 가치관 세계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대한민국 경제고 나발이고 이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냥 쟤는 그러니까 하나의 악인 거야. 악하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거죠. 예?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을 그러니까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미국은 피해볼 게 우리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미국 따라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고요. 예? 미국 따라하기를 세계 경찰 노름을 미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세계 경찰 노름을 할 수 있는 거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국민들, 경제에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를 파국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윤석열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제가 얘기한 게 뉴스공장 나와서 예? 한국의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켜버렸다. 예?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특권층은 어떤 존재냐? 돈을 숭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존재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힘은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한국 특권층이 저는 정신착란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인도 같은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냐 포린 어페어스라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외교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에 실리는 건데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잘못 배팅을 하고 있다. 잘못된 배팅을 하고 있다는 예? 뉴델리 그러니까 인도의 수도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는 북경에 베이징에 반대하는 워싱턴과 같은 편에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한테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반중국, 탈중국 이 노선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러한 서로 싸움 속에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힘을 늘리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도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의 하이 파트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저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도 아닌 나라들도요 이렇게 해요. 터키도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요. 우리가 터키보다도 약한 나라입니까? 예?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린 더군다나 소위 국제사회에서 미국 사회도 인정하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중간파워 국가잖아요. 중간파워 국가. 예?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국가는 될 수 있다고 또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야.
인도 같은 국가는 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 같은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가 하듯이 탈중국하고 중국을 그러니까는 저걸 그러니까 저기 저 막 적대 국가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 예? 근데 앞에서 봤잖아요. 미국이 탈중국 하는 거하고 한국이 탈중국 하는 거하고 갖출 수가 없다는 거를. 갖출 수가 없지요. 갖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거고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 시절 때 점심 먹고 나서 저기 이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제 동료들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국가 운영에 그대로 그냥 내뱉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도만 스스로 강국이라 생각 안 합니다. 강국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도가 비동맹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비동맹. 그러니까 비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하이 파트너로 다 이렇게 편입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비동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 독립국가이고 주권국가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 그러니까 강국에 하이 파트너가 되지 않겠다는 게 비동맹 세계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그 세계관이잖아요. 예? 시간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나라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났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초동 저기 골목에서 점심 먹고 나서 돌아와서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야 중국 쟤네들도 다 때려 부셔야 되지 않아? 쟤네들도 뭐 가야 돼? 이런 식의 농담식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앉아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예?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왜 우리가 불필요한 피해를 이렇게 이 대통령의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어야 되냐고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끝내면서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수치심과 혐오감을 아주 그냥 이 자괴감을 든 게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워싱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이든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차례에서 미국 LA 타임스의 코트닝가 하는 기자한테 당신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하지만 그 미국 기자가 LA 타임스의 커튼이라는 기자가 바이든한테 그것도 윤석열이 아니라 바이든한테 뭐라고 질문했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뭐냐면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바이든은 그러니까는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약점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의 이 산업정책 경제정책에서 제조업 일자리 만드는 거에 혈안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핵심 동맹인 한국의 기업들 너무 피해를 주는 게 주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을 미국 기자가 했던 거 아닙니까? 저 그거 보고 자괴감을 느꼈어요. 대한민국 기자가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만 보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한테 질문한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이런 도청 재발 방지 약속했냐 그러니까. 근데 한국 기자들은 전부 다 외국 기자를 여성 기자를 쳐다보고 앉아있고 멀뚱히 쳐다보고 앉아있고 지네들이 질문할 얘기를 이게 대한민국 기자의 저건데 제가 이 사진이 뭡니까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막 압수수색 막 그거 할 때 거기 이제 중국집에서 그 음식을 배달을 그 수사관들이 배달했는데 뭘 시켰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신나가지고 막 하면서 그 취재하는 장면 이거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대한민국 기자들의 모습들. 제가 볼 때 이 사진들 있잖아요. 잘 이렇게 사진들에다 간직해가지고 가보로 물려주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진이 될지 본인들도 잘 몰랐을 테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김건희 팬클럽이
이것도 뭡니까, 이게? 기자들이 그러니까는 김건희를 뒤로 해가지고 사진 찍기 바쁜 거야. 지네들이 가서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들, 예? 사진 한 장 찍자고. 완전 팬클럽, 이게 뭐 팬클럽입니까? 대한민국 기자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게 저기 배포한 사진에, 예? 좋아 죽겠대요. 표정들 보세요. 이것도 제발 가보로 물려주세요. 예? 집안에다가 큼직하게 인화해가지고 걸어놓으시고, 예? 대통령 영부인하고 찍은 사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걸어들 놓으시길 내가 권유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언론사 기자들 저한테 좀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뭐 수업 때 오면 시도 때도 없이 뭐 전화를 그러는데, 저희 인터뷰 안 하니까,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해봤자 인터뷰 안 하니까는 대한민국 기자들을 기자로 제가 보지 않습니다. 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 이제 자괴감을 느낀 게 뭐냐면, 외국 친구가 있어요. 외국 친구가 뭐냐면은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대.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요. 굉장히 아주 그냥 막말로 말해서 뭐 우리가 X 팔렸다 그랬죠.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대학교 출신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고 참 우리 학생들 참 착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게 떠올랐었는데, 외국 친구가 이제 참 순진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부부가 평생 살아도 있잖아요. 평생 살아도 그러니까 이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평생 산 부부도. 그렇죠? 상대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건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막 보도해 주는 걸 가지고 그거 아주 판단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세속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거를 언론들이 받아쓰기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읽는 국민들은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판단에 그러니까는 삼고 앉아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이 외국 친구가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한국 연구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 친구가 볼 때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냐는 거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러니까 그 직업,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왔으면은 그 직업인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 검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예? 우리가 알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검사라는 이 세계에 있으면서 검사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직업인가 아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분법, 흑백론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흑과 백, 그 다음에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 외국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검사라는 직업인데, 특히 한국 검사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좌표를 찍은 사람은 그냥 악인 거야. 자기가 좌표를 찍은 사람은 그냥 그건 흑이고, 예? 그런 사람, 그런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 사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그걸 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선출한 걸 보고선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그걸 순진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어리석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게 한국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내가 같이 웃으면서 쓰는 숨 쉬면서 갈 수 있는데, 외국 친구 앞에서 그게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드는지, 수치심이 들었는지요. 예? 수치심이 들었는지. 예?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크게 일조하는 게 바로 이분들이죠. 여기 기자들. 예? 크게 일조하는 게 공범들이죠. 공범. 대한민국 검사는 확신범들이고, 언론인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에 방조범들이지. 방조범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얼굴들 참 잘 나왔는데 이거 집안에 가보로 물려주세요. 가보로 물려주시면은 참 집안의 대대손손이 영광으로 생각할 사진이 될 것 같으니까는. 예? 자, 직원들이든 기자들이든 간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예? 자, 하여간, 이게 그 언론들에서는요, 기자들이라고 나왔었어요. 기자들,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 자, 오늘 제가 방송도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하는 건 이건 확신범이다. 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치관, 세계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건 확신범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은 안 바뀝니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면서 가지는 가치관, 세계관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나이 60 넘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거요. 예? 그래서 국민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선언을 해야죠.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대통령으로 인정 않겠다 했잖아요. 왜? 촛불 시민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촛불 시민을 부정한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진전시킨 국민을 부정하고 이상한 세력으로 그러니까 폄하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합니다. 작년 12월 달 제가 그걸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뒤에다 제가 대통령 호명을 잘 안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대통령 인정 안 하, 국민은 또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국민이. 저는 무슨 이 정당 저것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불복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국민이 언제든 간에 국민이 무슨 임기 꼭 다 임기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데요. 뭘 못해도요. 대한민국 법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서 나오는 건데 국민이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용납을 못하겠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는데 그럼 누가 내 그 권한을 누가 가로막냐고요. 예? 자. 오늘 방송도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이렇게 놓이고 있는 겁니다. 경제 지표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제 지표들이. 환율이라는 것은요.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국제 금융거래에서 95% 이상이 환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예? 환율이라는 것은요. 환율에는 주요한 경제 정보가 다 거기에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탈중국의 결과가 오히려 중국하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이 강화되고 앉아있는 이 현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예? 강대국들은 그래요. 강대국의 안보 개념은 뭐냐면요. 자기 주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 자기 주변부터 관리를 한다. 미국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 예? 왜? 안보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안보 개념은 자기 주변부터 그러니까는 위험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반도하고 중국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러니까는 적대 관계가 돼버렸어. 그러면 중국한테는 굉장히 위협이죠. 안보적으로요. 그걸 용납 못합니다. 용납 못해요. 예? 그런 점에서 중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확보를 지난 10년 넘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왔어요. 그게 제정신이 있는 나라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제정신이 있는 나라라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이 젊은 친구들한테 다 고스란히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피해들은요.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 개인 생활하고 천만에요. 두고 보세요. 경제를 제가 지금
거의 지금 뭐 4, 50년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지금 경제 풍전등화에 제가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임계점을 진입해버렸다고 얘기했잖아. 진입했다고. 두고 보세요.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